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존재 물음의 존재적 우위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하이데거가 특히 이 존재 물음을 묻기 위해서 어떤 존재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죠? 네, 현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인간에게,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왜 그런 것인지 계속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을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현존재가 그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태도를 취하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실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존재자, 현존재의 본질 규정의 수행은 어떤 현존재가 아닌 사상의 무엇, 본질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 존재자의 본질은 자기의 존재는 그때마다 자기 자신의 존재로서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현존재라는 명칭은 이러한 존재자를 특징 지우기 위한 순수한 존재 표현으로서 선택된 것이다. 자, 여러분, 드디어 실존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실존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우선 막연하게 정리를 했어요. 실존이 뭐였죠? 바로 이러저러하게 태도 취함입니다. 그것을 실존이라고 하이데거가 말을 해요. 책상이나 의자, 컵이나 사과가 자신의 어떤 이해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위치를 정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카페에 있는 저 책상과 의자와 컵이 본인의 의지에서 거기에 있는 건가요? 도서관에 있는 책상과 의자가 의지에 의해서 도서관에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책상과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 책상과 의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 여러분들 그 집 안에 들어온 것입니까? 직접 책상과 의자가 문을 두드린 다음에 제가 이 집이 좋사오니 제가 이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하이데거가 보기에 실존은 현존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존재만이 그때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가지고 실존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이데거가 이 실존의 이해를 앞으로 더 깊이 있게 가지고 갑니다만, 우선은 이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있더라도 앞으로 실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이렇게 쉽게 실존을 설명해 주는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알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깝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 개념을 지금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물론 그래요. 칸트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지금 해결도 그렇고 앞으로 다른 어떤 학자들을 제가 알려주더라도 그렇게 할 텐데, 한편으로는 아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가장 정직한 방법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강연이나 교수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강연을 들었다면 아실 거예요. 개념 하나를 명확하게 짚으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이데거의 표현을 가지고 온다면 이 막연한 이해만을 가지고, 애매한 이해만을 가지고 그것을 진짜 이해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실은 어떤 지적인 기만이고 학습자들을 속이는 거라서 제가 그것이 좀 싫다고 할까요? 그러므로 공부한 사람의 어떤 양심, 학자 양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인문학에 너무 난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제가 이렇게 강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앞으로 현존재는 실존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현존재가 아닌 그런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본질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어요.
자, 본질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본질 규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양, 형태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컵이 하얀색이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는 등받이가 있다. 책상은 뭐 파란색이다. 이런 것들로 밝히는 것이 본질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물의 속성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이에요. 현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키는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국적에 의해서만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은 현존재를, 즉 인간을 본질로서만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실존적인 사유에 입각했습니다. 이 노래와 이 가사를 만든 사람이 진짜로 이런 많은 공부를 하고 했는지 하지 않고서 그냥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나이에 입각해서 저 사람의 성향들을 파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란 그런 나이에 입각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저 노래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 노래가 나이를 벗어나서, 나이를 극복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어떤 실존적인 그런 노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하이데거가 보기에 인간은,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이고 실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학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실존적으로 자신의 본질에 입각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하이데거는 정말 너무나 현존재를,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간애라고 이야기할까요? 현존재에 대한 그런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본질에 규정하는 것에 의해서 사물과 속성을 가르듯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중장년이고 혹은 노년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이런저런 본질 규정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존재에게는 실존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이겠다고 하이데거가 말을 해요.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어떤 본질 규정으로서 그냥 보이는 것과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에 기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도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인 현존재에 한해서 그렇겠죠? 현존재는 언제나 자신의 실존에 입각해서, 즉 자기 자신으로 있든가 또는 자기 자신으로 있지 않든가 하는 자신의 가능성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현존재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스스로 선택했거나 그 속에 빠져들어가 있거나 그때마다 이미 그런 가능성들 안에서 성장했거나 한 것이다. 실존은 포착하거나 놓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현존재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네, 실은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잖아요. 하이데거가 존재의 일반의 의미를 다 밝히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 혹은 시간성이라는 것에 규명해서 존재의 일반의 의미를 밝히려고 존재와 시간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맙소사, 이게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더군다나 이렇게 두꺼운데 논문이래요. 화가 납니다. 이 미완성인 이 책이 어디까지만 글을 적었냐면요, 바로 존재 일반의 의미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현존재를 분석해서 현존재의 의미를 파악한 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어요. 저를 비롯하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존재와 시간이 아니라 현존재와 시간이라고 책 제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하이데거는 현 존재에게 인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잘 분석해서 보니까 현 존재는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으로 잘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현 존재는 어떤 본질보다는 실존이 더 앞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실존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저런 사물처럼 어떤 도구처럼 내 앞에 다른 여타 대상들처럼 자신을 이해한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 외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이는 그 본질 규정에 입각해서 그게 자신의 본래의 참 모습이라고 착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착각 속에 살면 자신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있게 묻고 또 물어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혹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을 던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태도를 취하면은 자신을 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막연할 거예요. 그래도 우선 이런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자기 자신으로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학문들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인간에 대해서, 현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을 잘 파악한 사람은 그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가능성들을 스스로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놓쳐버렸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했을 수도 있고요. 잘 파악하고 포착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내가 누구였지? 이럴 겁니다. 특히 어떤 변곡점이나 한계점 같은 것들을 맞았을 때는 난 지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산 것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저마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무슨 순간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잘 놓치고 있었다는 그런 삶에 대한 회의 아닐까요? 그런 어떤 변곡점이 왔을 때, 임계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임계점이 왔을 때 그때 자신의 이런 본래적인 가능성에 입각하여 제대로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자신을 놓치지 않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계점이 왔을 때 자기에 대해서 다시 되묻는 그 순간에도 많은 부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자신을 잘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현 존재 스스로 나 자신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니 우리는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임을 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실존의 문제는 언제나 오직 실존함 자체를 통해서만 처리된다. 이때 실존함 자체에 대한 주도적 이해를 우리는 실존적 이해라고 부른다. 실존의 문제는 현 존재의 존재적 관심사이다. 그런 존재적 관심사를 위해서는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물음은 실존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구조들의 연관을 우리는 실존성이라고 부른다. 실존성의 분석론은
실존적 이해가 아니라 실존론적 이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의 과제는 그 과제의 가능성과 필연성에 관련해서 현존재의 존재적 틀 속에 밑그림 그려져 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태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이 실존적 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사에 입각해서 태도를 취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식을 해야 돼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중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식을 선택할 거고요.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식을 선택할 거고,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양식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접할 때마다 어떤 기로에서 선택을 하는 건 모두 나의 관심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학문을 봤을 때는 어떤 보편적이고 혹은 본질적인 게 있어서 그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인간의 삶과 행로와 학문을 다 주도해서 끌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벌써 하이데거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떤 학문이나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끌고 가는 거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본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게 본질이 되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유는 하이데거뿐만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벌써 하버마스 같은 그런 학자들도 보면 인식과 관심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어떤 인식보다는 이성보다는 이론보다는 사람의 관심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론화되고 관심사에 따라서 그것을 이성적인 거다 혹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냥 단순하고 막연한 그런 실존의 이해를 가지고 온다면 그건 우리의 관심사만 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없고요. 실존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저러하게 태도 취하는 것은 실존적이라고 본다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근본에 물어서 밝히는 것이 실존론적인 그런 연구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물음에도 어떤 구조 계기가 있고 현존재도 어떤 존재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틀이 있대요. 그러니 이 실존에도 그냥 막연하게 존재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니까 우리의 관심도 그렇고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게 어떤 구조 계기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실존론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것, 이런 구조 계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성들을 연구하는 것, 이것을 실존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실존성의 분석론은 그냥 막연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도를 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 계기들을 엄연히 분석하여 연구하여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론적 분석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이데거가 이렇습니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애매한 단어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요. 참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꾸준히 존재의 시간 공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